파이프라인의 우화 마지막 결론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리 찾기 2000년대 초반 최첨단 기계와 두뇌가 번뜩이는 실리콘밸리에 두 명의 야심만만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폴과 브루스로 둘 다 전 세계에 전기와 수도 시설을 공급하는 다국적 기업 시스템 인터내셔널에서 중간 경영자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둘도 없는 친구 두 사람에게는 제각각 원대한 꿈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만날 때마다 언제 어떻게 시간적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살아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둘 다 현명하고 성실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로지 기회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회사에서 그들을 시스템 국제 소프트웨어 부서 책임자로 발령을 낸 것입니다. 덕분에 그들은 월급이 2배로 올랐습니다. 브루스는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꿈을 이뤘어. 세상에 내가 이런 행운이 찾아오다니. 하지만 폴은 그 자리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부서 책임자가 된 첫날 10시간이나 일에 매달린 폴은 허리가 아팠고 소프트웨어 맞춤 제작 때문에 손가락 끝에 물집이 잡힐 정도로 고된 하루를 보내야 했습니다. 여기에다 부하 직원 50명은 대부분 비협조적이었고 그다지 의욕적이지도 않았습니다. 한번 출장을 갈 때마다 몇 주일씩 해외 지사를 돌아봐야 하는 것도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의 상사가 변덕이 심하고 무례하며 강압적이라는 점이었습니다. 폴은 아침에 일어나 회사에 가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웠습니다. 결국 폴은 더 나은 삶을 찾아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폴의 아이디어. 어느 날 폴은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켜기 전에 브루스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브루스, 내게 좋은 생각이 있어. 우리 시간과 재능을 회사에 몽땅 바치면서 아까운 청춘을 다 보내지 말고 말을 듣지 않는 부하 직원들을 관리하느라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인터넷을 이용해서 인쇄 수입을 벌어보자. 무슨 소리야? 이렇게 직장에 얽매여 있는 것은 물통을 나르는 것이나 마찬가지야. 물을 한 통 나르고 그만큼의 봉급을 받는 거지. 만약 우리가 아프거나 일자리를 잃을 경우에는 일을 못할 거고 그러면 월급도 사라져. 폴은 고개를 가웃거리며 브루스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지속적인 인쇄 수입이 필요해. 그 인쇄 수입은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것과 같이, 즉, 한 번 일하고 나서 지속적으로 돈을 버는 거야. 이제 우리는 물통을 나르는 사람이 아니라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생각해야 해. 브루스가 별 반응이 없자 폴은 말을 계속했습니다. 전에 나와 함께 일하던 사람이 인터넷상에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법을 가르쳐 주고 있어. 그건 전자상거래와 결합한 것이라 신개념 파이프라인이라고 부른대. 거기에 엄청난 위력이 있는 것 같아. 자기 사업이라 집에서 일할 수도 있고 별다른 투자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라고 하더군. 종업원이나 재고도 없고 어때? 간단하지? 더구나 우리가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웹상에서 하는 일이고 지속적인 인쇄 수입을 올릴 수 있단 말이야. 하지만 브루스는 폴의 얘기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인터넷상의 파이프라인이라고?
그런 말은 들어본 적도 없어. 괜히 쓸데없는 일에 신경 쓰지 말고 일이나 열심히 해. 직업도 안정적이고 월급도 이 정도면 만족스럽잖아. 아니, 브루스, 그만해. 우리는 주말에 쉴 수도 있고 1년에 2주일의 유급 휴가도를 즐길 수 있어. 평생 일할 수 있으니까 신개념 파이프라인 같은 소리는 2번 다시 하지 마. 폴은 쉽게 물러나지 않았고 인내심을 발휘해 친구에게 인터넷상의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기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폴은 직장 생활을 하는 틈틈이 저녁과 주말 시간을 이용해 인터넷상에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물론 폴은 그 파이프라인에서 큰 수익을 내려면 1년이나 2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자기 사업을 해야 꿈을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한 폴은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결심을 다졌습니다. 작은 투자, 큰 이익. 퇴근한 브루스가 저녁과 주말에 느긋하게 쉬고 있을 때 폴은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처음 몇 달 동안에는 눈에 띌 만한 성과가 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웹 파이프라인 사업은 그에게 생소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부지런히 배웠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매일 자신의 멘토와 대화하는 것은 물론 주말 교육반에 들어가 사업 기술을 익혔습니다. 그뿐 아니라 자기 개발을 위한 책을 읽었고 멘토가 추천하는 테이프도 들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사귀는 법이나 동기부여를 하는 법, 꿈을 일깨우는 법 등을 배웠습니다. 더불어 사람들의 반대와 저항에 대응하는 법, 사람들이 자신의 좋은 점을 이끌어내도록 가르치는 법도 익혔습니다. 폴은 점점 그 일이 좋아졌고 자신감도 붙었습니다. 즉, 자기 자신과 자신이 누리는 기회, 새로운 비즈니스 파트너에게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이것은 폴에게 낯선 분야였지만 지식과 자신감이 늘어나면서 그의 인터넷 파이프라인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폴은 내일의 꿈은 오늘의 희생 위에 실현된다는 말을 가슴에 새기며 매일 한 번씩 하나씩 파이프라인을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내 꿈이 크면 현실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 라고 스스로를 격려하면서 새로 사업 파트너가 될 만한 상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매일, 일주일, 한 달의 목표를 정할 때 단기 투자는 장기적인 수익을 낳는다는 말을 되새겼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노력에 비해 결과물이 훨씬 더 크리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잠들 때마다 성공한 사업자가 제작한 교육 테이프를 들은 그는 미래의 비전을 바라보자 라는 생각으로 의욕을 불태웠습니다. 변화된 상황. 몇 달이 흐른 어느 날 폴은 자신의 이 파이프라인이 월급에 상당하는 수익을 내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폴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한편 여가 시간을 더욱 생산적으로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부업으로 하는 파이프라인 수입이 전업인 직장에서 받는 봉급보다 더 많아질 날이 그리 멀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브루스는 여전히 종종걸음으로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바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물통을 나르며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브루스는 산더미 같은 업무량, 잦은 야근, 억지스러운 상사,
떠도는 해고 소문 등으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주말마다 브루스는 사직서를 썼지만 그것을 내놓지는 못했습니다. 직장을 그만두면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어떤 함정에 빠져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문제는 심각한데 뭔가 돌파구가 보이지 않아 마음이 공허했던 것입니다. 그의 쓰레기통에는 갈수록 사직서가 수북히 쌓여갔습니다. 직장을 그만두다. 그 무렵 폴은 중요한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드디어 이 파이프라인이 수입이 회사에서 받는 월급보다 많아졌던 것입니다. 그의 아내는 이 비즈니스에서 받은 돈과 월급으로 들어온 돈이 찍힌 통장을 복사해 나란히 액자에 끼워 넣었습니다. 폴의 새로운 파이프라인 파트너들은 이 사실을 알고 모두들 축하의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시스턴 인터내셔널에서 상사에게 위협감을 느끼거나 해고의 위험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사람은 폴밖에 없었습니다. 이 비즈니스를 하는 폴은 그런 일에 얽매일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 폴 자신이 그 사실을 잘 알았기에 그는 어느 때보다 자신감이 넘쳐 흘렀습니다. 폴은 상사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언성을 높일 때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상사가 목에 힘을 주며 잔소리를 늘어놓을 때면 그는 당당히 어깨를 펴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언성을 높일 필요가 있을까요? 모두들 이곳에 있잖아요. 조용히 얘기하는 게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동료들은 폴의 그런 태도를 보고 사자 조련사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러나 폴은 자신이 상사를 길들인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이 그 상사에게 휘둘릴 필요가 없었기에 당당히 자기 주장을 한 것입니다. 어느 날 폴은 책상에 앉아 사직서를 썼습니다. 사직서를 봉투에 넣은 폴은 가슴 저 밑바닥부터 해방감이 올라오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희망으로 가득한 자신의 미래를 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폴은 인터넷 파이프라인은 원대한 자신의 꿈을 실현하는 첫 단계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폴은 인터넷 파이프라인을 전국, 나아가 전 세계에 구축할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큰 그림을 보라. 이 비즈니스가 성장을 거듭하면서 폴은 커다란 행복감과 성취감을 맛보고 있었습니다. 반면 폴이 전에 다니던 직장의 동료들은 하루하루가 가시방석이었습니다. 점점 첨단 기술을 도입한 회사는 인력을 감축하기 시작했고 특히 많은 월급을 받고 있던 브루스는 해고 대상 1위로 떠올랐습니다. 어느 날 브루스가 친구들에게 구형 PC 컨설팅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했음을 알게 된 폴은 안타까운 마음에 브루스를 찾아갔습니다. 브루스, 자네의 도움이 필요해서 찾아왔어. 잔뜩 움츠리고 있던 브루스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지금 나를 놀리는 거야? 진심이야.
자네에게 좋은 사업 기회를 주고 싶다고 인터넷 파이프라인으로 시스턴 인터내셔널을 그만둘 만큼 수입을 올리기까지 2년 정도가 걸렸어. 난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웠지. 특히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신개념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수 있는지 깨달았어. 사람들과 대화하는 법, 팀을 만드는 법, 성장하는 사람들의 그룹을 키우는 법을 알고 있다고. 나는 나와 파트너들이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계속 구축하도록 해줄 훌륭한 시스템을 알게 된 거야. 브루스가 조용히 있자 폴은 말을 이었습니다. 내겐 파이프라인 파트너가 필요해.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모두 자네에게 가르쳐 줄게. 물론 돈은 한 푼도 받지 않아. 대신 내가 가르쳐 준 시스템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기만 하면 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가르칠 거야. 결국 전국에 신개념 파이프라인이 만들어지지. 나아가 전 세계의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거야. 전 세계의 파이프라인을 만든다고? 생각해봐. 이 파이프라인을 통한 모든 온라인 구매의 일부를 우리가 담당하는 거라고. 우리의 온라인 파이프라인을 거치는 양이 늘어날 만큼 그만큼 수입도 늘어나지. 하지만 이 파이프라인이 내 꿈의 종착역은 아니야. 이것은 단지 시간일 뿐이라고. 브루스는 마침내 폴의 이야기에서 미래의 커다란 청사진을 보았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폴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악수를 나누고 깊은 포옹을 했습니다. 축복의 선물. 몇 년 후 폴과 브루스는 은퇴했지만 그들의 전 세계 인터넷 파이프라인은 그들에게 연간 수백만 달러의 수입을 안겨주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단짝이던 그들은 세계 여러 곳으로 여행을 다녔는데 어느 날 브루스가 폴에게 좋은 소식이 있다며 만나자고 했습니다. 폴, 자네가 내게 웹 비즈니스 기회라는 커다란 선물을 준 이후 내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네. 그래서 오랫동안 자네에게 좋은 선물을 주려고 고심을 했지. 자, 내 선물을 받게. 브루스는 폴에게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이탈리아행 1등급 비행기표 2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이러지 않아도 돼. 폴이 말을 꺼내자 브루스가 가로막으며 말했습니다. 자네도 알다시피 우리의 부모님들은 이탈리아에서 이곳으로 이민을 왔잖아. 인터넷으로 부모님들이 살던 이탈리아 중부의 작은 마을을 추적해보니 여전히 친척들이 살고 있더군. 폴, 이것은 자네에게 주는 내 선물이야. 그 마을에 한번 가보자고. 우리 할아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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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와 마을 사람들이 물탱크에서 물을 기어 나르며 만났던 광장에 가보자고. 거기서 무릎 꿇고 우리들의 조상들과 신께 축복의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게 해준 것에 감사드리세. 새로운 시작의 우화. 브루스의 계획을 들은 폴은 깜짝 놀라더니 브루스의 손을 움켜쥐고 말했습니다. 브루스, 한 가지 부탁이 있네. 출발 날짜를 다음 주에서 내일로 앞당길 수 없겠나? 그리고 2주 후 폴과 브루스는
2주일 동안의 이탈리아 여행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오기 위해 로마 공항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옛 조상들이 살던 거리를 걸었고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친척들을 만나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야말로 평생 한번 할까 말까한 여행을 즐긴 것입니다. 그 여행 이후 두 사람의 우정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들이 같은 책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공항 로비에 나란히 앉아 가끔 책의 구절을 속삭이고 있을 때 어떤 남자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아, 안 됩니다. 비행기 편이 또 취소되다니 말도 안 돼요. 그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그에게로 향했습니다. 아니, 우리 항공편이잖아. 폴이 모니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교랑이래. 우리 이제 뭘 하지? 폴이 친구를 쳐다보자 브루스가 알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고 둘은 함께 웃었습니다. 브루스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지금 내 생각이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지? 폴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네도 나랑 생각이 같았단 말이야? 둘은 자리에서 일어나 손바닥을 마주치며 동시에 외쳤습니다. 여기서 일주일 동안 더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러자 건너편에 있던 아까의 그 남자가 별일도 다 있다는 듯 두 사람을 쳐다보았습니다. 아니 비행기가 결항이라는데 뭐가 그리 좋습니까? 그는 도무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나는 이 공항에서 이틀이나 갇혀 있었단 말이오. 네 참, 2년이나 딸 아이의 생일 파티에도 참석하지 못하고 지난 몇 개월 동안 시차가 다른 나라를 몇 곳 오갔더니 지금이 며칠인지도 모를 지경이라오. 더구나 욕심 많은 내 고객이 계약을 취소해 이를 그를 칠 상황이란 말입니다. 브루스가 말했습니다. 아우 그거 안 됐군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우리도 한때는 그렇게 살았죠. 그렇지 폴? 물론이지. 엄청난 스트레스에 짓눌려 살았잖아. 탈진 상태라고나 할까? 파이프라인을 알기 전까지는 우리도 그렇게 살았어. 그렇지 브루스? 파이프라인을 알기 전까지라뇨? 한참이나 분노를 터뜨리던 남자가 물었습니다. 폴이 가볍게 응수했습니다. 설명해드리죠. 하지만 이 친구와 나는 지금 렌터카 데스트로 가야 합니다. 명함을 주시면 둘 중 한 명이 미국에 가서 전화를 하지요. 그 남자는 자신의 명함을 폴과 브루스에게 주었고 폴은 자신의 책을 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비행기를 기다리는 동안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책을 읽고 나면 우리가 전화했을 때 하고 싶은 말이 많을 겁니다. 폴은 브루스의 등을 두드리며 렌터카 데스크 쪽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비행기 결항 때문에 잔뜩 화가 난 남자의 명함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폴이 말했습니다. 밥 브루소 변호사? 브루노? 나는 브루노 씨가 파이프라인 사업을 기쁘게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해. 자네는 어때? 브루스는 천천히 그의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브루노? 브루노라? 어쩐지 이름이 익숙한데? 나도 느낌이 좋아. 내가 자네를 따라 이 사업에 뛰어들 때의 느낌이야. 브루노도 우리의 새로운 파트너가 되어 좋은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거야. 폴과 브루스는 새 친구를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그 변호사는 무릎 위에 책을 올려놓고 한동안 표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손자에게 받은 선물을 풀어보는 할아버지처럼 파이프라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파이프라인 책 한 권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